백설당입니다. 지금쯤이면 영화 파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만 봤을 때 재밌게 봤지만 무속적인 견해로는 좀 실망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파묘에 대한 개인적인 무속적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묘탈과 동티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장면 장면의 해석을 조금 하고 갈게요. 먼저 영화 초반에 화림이 휘파람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실제로 휘파람을 불 때 제자분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신을 부를 때 휘파람을 불어요. 그리고 관을 꺼내서 화장터로 가는 중에 비가 오게 되면서 비가 오는 날엔 좋은 곳에 못 간다고 해서 화장을 미루게 되죠. 이건 영화적 설정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 오는 날 화장해도 무관해요. 또 파묘 동전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10원짜리 3개를 던지는데 사용료 혹은 노잣돈 의미로 던지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장례식장 갔다 나오면서 귀신이 따라 나오지 말라고 10원짜리 3개를 던지라고 얘기해 드리기도 해요. 다음으로 봉길이 가위 늘렸을 때 손으로 무언가를 쓰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쓰는 글씨는 물리칠 퇴자를 쓰는 건데 전전 영상에서 가위를 풀 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얘기했었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주제로 나오는 묘바람은 묘탈, 산소탈이라고도 하는데 묘탈은 묘를 지정한 것이고 산소탈은 산소 전체를 다 파서 화장을 해 탈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묘바람은 산소를 이장하거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훼손돼서 자손들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죽게 되는 경우인데요.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인위적인 것은 대체로 80% 정도는 땅을 팔거나 재개발되는 경우와 20%는 다른 경우인데 잘 지내고 있는데 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혹은 개인의 이유로 개장해서 한 군데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오렴이라고 해서 수렴, 무덤 안에 물이 차는 경우, 목념, 나무 뿌리가 엉켜있는 상태, 축념, 송장에 벌레가 생기는 일, 빅념, 시체가 추위로 어는 일, 화렴, 시체가 까맣게 변하는 일 등등 있는데 묘에 문제가 생겨서 이장하는 건 빨리 옮기는 게 좋아요. 영화 속 배경처럼 현재 있는 묘에 이상이 있다고 나온 경우에 더 디테일한 진단을 위해서 직접 묘에 가봐야 되고요. 그렇게 원인과 분석을 제대로 한 후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화림, 봉길, 풍수사, 장의사가 묘에 가서 화림이 풍수사 상덕에게 좀 어때요? 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 스토리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묘터에 갔을 때 좋은 터인지 나쁜 터인지 무당이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데 문제 진단 해결 면에서 화림이 무당으로서 능력이 너무 없게 나왔다라는 것에 정말 많이 아쉽고 터의 기운, 악귀의 기운, 악신의 기운 무당이라면 느껴야 되는데 못 느낀다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귀신인 악귀가 관뚜껑이 열려서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았어야 됐고 화림 대사 중에 그것과 마주쳤을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장군정령 오니 다이묘가 등장하는데 정령이라는 것은 사물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고 오니는 요괴로 여겨지는 일본 전설상의 존재로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잡아먹는 존재로 둔갑을 하기도 하는데 오니의 대사 중에 이 몸은 세키가하라 전쟁에서 10,000명 이상을 죽였다고 하죠. 세키가하라 전쟁은 서기 1600년 10월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현 기준으로 보면 424년 전으로 400년 이상 된 신급인 악신으로 볼 수 있어요. 악신은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존재가 절대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라면 문제 해결 또한 절대 직관이나 무당이어도 능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고 신의 원력을 쓸 수 있는 제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화림이 신의 원력을 쓰는 무당으로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 없으면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하고 무당 선생님들마다 묘탈 해결 방법이 다르겠지만 대살꽃을 하지 않고도 인부들 각각 보호해놓고 가족들 모두가 악귀가 들어가지 못하게 보호를 한 다음 악귀가 도망치지 못하게 결계를 친 후 악귀를 잡아서 소멸시키고 실제로 관까지 꺼내진 않지만
시신을 꺼내서 화장시키면 깔끔하죠. 하지만 영화 스토리 전개상 현실처럼 갈 수가 없어요. 이어서 영화에서 나오는 동티라는 것은 영적 존재의 신체를 상징하는 물체나 공간을 건드렸을 때 동티났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을 건드려서 생기는 재액인데요. 동티가 나면 몸이 아프고 시름시름 앓는 등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병원에 가도 잘 낫질 않아요. 그리고 동토라고도 하는데 흙, 나무, 쇠, 물건 등등 잘못 만져서 생기는 탈로 동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날의 일진을 살피고 묘를 쓰거나 이장할 때 혹은 집수리할 때 나무를 자르거나 땅을 팔 때 먼저 산신이나 지신에 재를 올리고 시작을 해요. 동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미 동토가 났을 때 해결 방법은 무당 선생님들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파묘에 대한 개인적인 무속적 해석을 해봤고요. 시청자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